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락원의 수학과 고승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확률의 정의와 계산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고 할 거예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을요.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겠지만 확률의 정의에서는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사위 잘 알죠? 정육면체의 6개의 면에 보통 이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수가 적혀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런 6개의 수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요. 1이 3개가 적혀 있고 2, 3, 4 이렇게 총 6개의 수가 적혀 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전체 6개 면 중에서 1이 적혀 있는 면이 3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6분의 3, 2분의 1 이 정도는 여러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꽤 중요해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있으면 한 개만 쓰면 되니까 표본 공간을 1, 2, 3, 4 그리고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집합 A를 1 이렇게 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NS분의 NA S의 원소의 개수가 4개죠.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겠죠. 아까 이미 확인해 봤지만은 1이 나올 확률은 3개 면에 1이 적혀 있으니까 2분의 1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느냐? 1이 똑같은 1이라 하더라도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률에서는.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표본 공간을 1을 구분해서 1A 편의상 1B, 1C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2, 3, 4 이 각각이 1이 나오는 이런 각각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이렇게 표본 공간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도 마찬가지죠. 집합 A도 1A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요. 1C 이렇게 놓아야만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역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의 B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 아닙니까? 다 다른 것으로 놓으면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 역시 3개.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여러분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헷갈리지 않지만은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같은 것으로 놔야 될지 다른 것으로 놔야 될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에서는 일단 각각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 다 다른 것으로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확률의 덧셈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합사건의 확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죠. 합사건의 확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이 두 개를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는 게 꽤 중요해요. 단순히 PA에다 PB를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꼭 문제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꼭 판단해서 만약에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확률을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집합에서 많이 공부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A와 B의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 것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이 전체죠. 이 전체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더해서 이 부분이 교집합의 확률이, 곱사건의 확률이 2번 더해졌어요. 그래서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바로 확률이니까 확률이 있어서도 똑같이 합사건의 확률은 두 개의 확률 A와 B가 일어날 확률의 합에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기본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것들이 꽤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직접 문제를 다뤄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예제 문제를 먼저 풀고 갈까요? 합사건의 확률이 두 개의 확률의 단순히 합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예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경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흰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이 이렇게 4개가 있고 붉은 공이 3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이때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 모두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는 흰 공만 2개 모두 나오거나 아니면 검은 공만 2개 나오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물론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가지수니까 7C가 될 것이고요. 흰 공이 2개가 나오는 사건, 이걸 평상 A라고 하겠습니다. 흰 공이 2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을 붉은 공이 2개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 보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미 공부했지만 PA에다가 PB를 더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A가 일어날 확률, 즉 모두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분에 흰 공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의 B가 될 것이고요. 붉은 공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7C 1분의 붉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3C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공을 꺼내는데 2개 다 모두 흰색이기도 하고 2개 모두 붉은색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즉 두 사건이 배반이죠. 배반일 경우에는 두 확률을 각각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텐데 뭐 계산은 생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충분히 뭐 계산은 이 정도 계산을 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오히려 두 사건이 배반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단순히 더할 것인가 아니면 곱사건의 확률을 빼줄 것인가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전의 예제는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 경우였어요. 즉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경우였어요.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제 2.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그 수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건 A를 2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놓고요. 사건 B는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의 배수 또는입니다.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호로 나타내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죠. 역시 공식 한번 더 써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PA,
더하기 PB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된다고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자, 1부터 10까지 10개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의 배수가 될 확률, 2의 배수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합니다. 1부터 10까지 10개 수 중에서 2의 배수는 5개가 있죠. 2의 배수는 보통 2의 배수의 개수 1부터 10까지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10을 2로 나눈 것의 정수분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도 마찬가지겠죠. 10분의 5의 배수의 개수는 5분의 10. 이것의 정수분이니까 2가 될 것이고요. 이 경우, 아까의 경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 1부터 10까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수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10 하나가 있죠.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된다고요. 10개 중에서 10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것의 개수 10 하나밖에 없겠죠. 뭐 굳이 식으로 쓰자면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겠네요. 아까의 경우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을 분명히 좀 인식하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인지 0이 아닌지 꼭 좀 구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도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다고 합시다.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을 일로로 세우는데 양끝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특히 이제 적어도 나오는 경우는 여사건의 확률을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용하면 편리할 때가 많은데 양끝에 남학생, 양끝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남학생인 경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양끝에 남학생 모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죠. 남, 여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 남 분명히 다르죠. 앞에 남학생 오는 경우하고 여학생 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양끝에 여학생, 여학생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양쪽 끝,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올 확률. 그런데 이 각각의 확률을 일일이 구하기보다는 전체 1에서 양 끝에 여학생이 올 확률을 빼면은 이 나머지 확률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여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복잡하고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 여사건의 경우를 구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적어도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1차적으로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에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된다고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속에서 이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이를테면 이런 문제를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여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이를 빼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구할지 다양한 문제를 다뤄보면서 그러한 감각들을 갖추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제 3. 2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비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시오.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 여기에도 역시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적어도란 표현이 있습니다. 적어도란 표현.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적어도란 표현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직접 구해도 되죠. 이 경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인 경우는 1개가 당첨 제비이거나 또는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도 되죠.
4개에서는 1에서 당첨제비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 당첨제비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의 여사건, 즉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을 확률을 빼면 되겠죠.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전체 2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20시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당첨제비가 4개 있으니까 당첨제비가 아닌 16개의 꽝이죠. 꽝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6C 2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빼주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20 곱하기 19 여기는 2분의 16 곱하기 15 이렇게 됩니까? 2약분하고 이건 뭐 따로 계산을 뭐 안 해도 되겠죠. 다시 또 5로 2약분하면 1-19분의 12 즉 19분의 7 얘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비교적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경우는 직접 구해도 됩니다. 구해도 되지만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직접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서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여사건을 이용할지 아니면 직접 구할지 이런 판단은 역시 연습밖에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필수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A, B를 포함한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요리 박람회에 참가할 5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문제 이해했습니까? 전체 8명 중에서 4명을 5명의 회원을 뽑아요. A가 뽑히거나 또는 B가 뽑힐 확률. 어떻습니까? 아까 A가 뽑히거나 또는 B가 뽑힐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는 문제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미 공부한 바 있잖아요. A가 뽑히거나 B가 뽑히거나 A와 B가 동시에 뽑힐 수 있습니다. 5명을 뽑는데 A, B 2명 다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이걸 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식만 쓰겠습니다. A가 뽑힐 확률은 전체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요? 8명 중에서 5명을 뽑습니다. A가 뽑히는 경우는 이미 A는 1명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7C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B가 뽑히는 경우도 8명 중에서 전체 5명을 뽑는데 7명 중에서 B를 제외하고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B까지 포함해서 5명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뽑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85가 될 것이고 A와 B가 동시에 뽑혔으니까 나머지 이제 3명만 뽑으면 되겠죠. 몇 명 중에서 A, B를 제외한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이 확률을 빼서 구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뭐 불바는 없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자, A가 뽑히거나 B가 뽑힌다. 이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 A, B가 모두 안 뽑힌다예요. 즉 A, B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을 뽑을 확률을 1에서 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꼭 좀 할 필요가 있죠.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떤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개념들, 쉬운 내용들인데 오히려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좀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판단들을 꼭 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으면 이래서 A도 뽑히지 않고 그리고 B도 뽑히지 않고 이 확률을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전체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A, B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을 뽑을 이런 확률을 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2,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확률이 4분의 1. 이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A의 여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P, B예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B가 일어날 확률만 구해낼 수 있을까? 글쎄요. 언뜻 안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게 그림이라든가 표, 뭐 그래프 등등을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죠. 특히 확률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은요.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전체 표본 공간이 있을 거고요. A가 뭐 사건 A죠. 사건 A를 집합 A로, 결국 사건은 집합이니까요. 이렇게 나타내 보면 주어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A가 일어날 확률, 즉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1 마이너스 P A의 여사건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그 다음에 요 표현 A의 여사건과 B와의 곱사건, 우리 이미 집합에서 공부했지만 요거는 B차 A를 뜻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부분이니까 여기 순전히 B에만 속해 있는 이 부분. 이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로 주어졌냐면 4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PA는 3분의 1 이렇게 주어졌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A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는 빼고 B만 일어날 확률, 요걸 더해주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각각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이죠. 자, 주머니 안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넉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갑이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고요. 을이 남은 2장의 카드 중에서 1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갑이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을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문제부터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주머니 안에 1, 2, 3, 4가 적혀 있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갑이 2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2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을이 1장을 뽑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1장을 뽑습니다. 이때 을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갑이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를 을이 이제 2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경우를 전부 한번 일일이 써보면 1과 2를 뽑을 수도 있겠죠. 1, 2 뽑을 수도 있겠고요. 1, 3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곱이 을이 뽑은 1장의 카드보다 더 작은 경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경우를 전부 마저 써보면 1 곱하기 4도 있을 수 있겠고 2와 3을 뽑을 수도 있겠죠. 2와 4를 뽑을 수도 있겠고
3과 4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을 텐데 이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을이 뽑은 한 장의 카드의 수가 여기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1, 2, 3,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뽑은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이 경우는 전부 다 4 이상이에요. 4보다 더 큽니다. 4, 6, 8, 12. 그래서 나머지 한 장이 여기에 있는 수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갑이 뽑은 두 장의 카드의 수가 1, 2 이렇게 됐을 때 두세 곱은 2가 될 것이고 이때 을은요. 1, 2를 뽑았고 나머지 3, 4 중에 어떤 카드를 뽑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을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갑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을이 뽑을 수 있는 경우는 3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 경우는 두세 곱이 3입니다. 그래서 3보다는 더 커야 될 테니까 이 경우는 4만 뽑아야 되겠죠. 이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서로 배반이니까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넉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는데 그게 1, 2 이렇게 되는 경우 넉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는 4C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 2만을 뽑아야 됩니다. 1, 2 두 장 중에서 두 장 모두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1,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을이 이제 3 또는 4를 뽑으면 될 텐데 이미 1, 2는 뽑았습니다. 아무거를 뽑더라도 3 또는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뭐 식으로 쓰자면 나머지 3, 4 두 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두 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뭐 3 또는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두 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든지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3 또는 4를 뽑을 확률은 1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확률은 두 번째 확률은 역시 마찬가지죠. 1 또는 3이 나오는 경우는 4장 중에서 두 장을 뽑는데 1 또는 3 두 장 중에서 두 장 모두를 다 뽑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와는 좀 다르죠. 이때는 4만 뽑아야 됩니다. 3이 뽑으면 같아서 안 돼요. 4를 뽑아야 됩니다. 나머지 3, 4 두 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시일 중에 이 시일분에 4 한 장만 뽑아야 돼요. 4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4 한 장만 뽑을 이 확률을 두 개를 더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x, y, z, u라고 했습니다. 이때 x-y, y-z, z-u 이 곱이 0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우선 자, 세 수의 곱이 0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다고요. 세 수의 곱이 0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됩니다. 얘가 0이 되거나 나머지 0이 안 되고요. 물론 뭐 다 0이 돼도 좋고요. 요거가 0이 되고 나머지가 0이 안 되고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꽤 있죠. 꼭 0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세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곱이 짝수입니다. 마찬가지죠. 세 수의 곱이 3의 배수 이렇게 될 때도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이거든요. 그래서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적어도가 나오면 대부분 여사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두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확률도 1에서 둘 다 홀수가 될 확률을 빼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1에서 세 수 모두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빼면 편하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세 수의 곱이 0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 수의 곱이 0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세 개 모두 0이 되지 않을 확률, 즉 이렇게 될 확률,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6의 4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던질 때도 1, 2 이런 것과 2, 1 이거는 다른 겁니다. 객관적으로 2개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니까 처음에 던지는 게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처음에 2 나오고 그 다음 1 나오는 거 다 다른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합니다. 얘가 0이 아니고 그리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닐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x-y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x하고 y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y하고 g도 다르고 g와 u도 다른 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자는 얘가 되겠죠. 자, x가 될 수 있는 수는요. 처음에 던지는 수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6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x가 2가 나왔다고 치면 x하고 y가 달라야 되니까 y는 2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 5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하고 g가 다르면 돼요. 잘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y가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y가 3이 나왔으면은 g는 3만 아니면 됩니다. x하고 다를 이유는 없다는 거죠. 3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g가 될 수 있는 수는 역시 y가 갖는 값 이외의 값 5개를 가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역시 g가 뭐 예를 들어서 4의 값을 가졌다고 하면 u는 4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수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강조를 합니다. 세 개의 곱이 3의 배수 또는 세 수의 곱이 0 또는 짝수 뭐 이런 등등의 유형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된다.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이면 된다.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된다. 이런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직접 구하기보다는 6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역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